지난주부터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고유정. 도대체 누구야? 무슨 일을 저질렀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길래 얼굴까지 공개되었나 라는 생각과 함께 기사를 읽었습니다. 전 기사 읽으면서 제가 무슨 엽기 소설을 읽나 했어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유기하기 좋게 나눠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기를 하는, 와, 진짜 김적패입니다. 일단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고유정 사건의 인물 관계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유정은 살해당한 피해자와는 이혼 관계입니다. 피해자와 고유정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유정은 이혼 후 재혼을 했는데요. 재혼한 지금의 남편 사이에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현재 남편과 고유정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고 현재 남편의 전부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현재 이유 없는 질식사로 사망한 상태라고 합니다. 고유정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피해자 강 씨는 5월 25일 오후 4시 20분경 전 부인 고유정과 함께 조천읍의 한 펜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27일 강 씨의 남동생은 전 부인을 만나러 간 형이 연락 두절됐다는 신고를 경찰에 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조사를 착수했는데요. 피해자 강 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가 펜션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시 2도 1동 인근에서 끊기는 등 범죄 연루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찰은 사건을 형사과로 넘긴 후 해당 펜션을 수색했습니다. 펜션 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강 씨의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혈흔을 찾아냈고 주천읍 펜션 주변 CCTV를 분석한 경찰은 수상한 전원을 발견했습니다. 고유정이 5월 27일 낮 12시께 혼자서 가방을 2개 들고 펜션을 나섰고 강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행 도구로 보이는 흉기가 고유정의 자택에서 발견됨에 따라 지난 6월 1일 경찰이 제주 여행 중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고유정을 충북 청주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와, 사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나는 건데요. 고유정은 피해자를 이동하기 좋게 나누고 분쇄기에 갈고 심지어 삶기까지 하는 엽기적인 방법을 통해서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서 바다에 버리고 또 김포의 가정에서 다시 또 가공 그리고 남은 시신을 이동하면서 유기했다고 합니다. 와, 씨발 진짜 역겨워서 미칠 것 같네. 와. 현재 고유정은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려 해서 방어하기 위해 우발적 살인을 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이미 사건 이전부터 범행 도구 및 살해 방법에 대해 검색을 했고 수면 유도 성분의 의약품 졸피뎀을 처방을 받는 등 마트에서 범행 도구들을 구입하고 치밀하게 준비한 점을 들어서 계획범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쓰고 남은 물품을 반품까지 했대요. 아 진짜 미친 진짜. 근데 이 여자 초범 맞아요? 어떻게 초범이 이렇게 해? 이게 가능해요? 전 사실 기사를 보고 이 여자의 인생 행적을 좀 다시 봐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생각보다 피해자가 더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필요 물품을 구매하고 시체를 나눠서 자르고 삶고 분쇄기에 갈기까지? 이게 이동하면서 유기하기 좋게 만든 거잖아요. 와, 이건 진짜 꾼이 아니고선 생각을 못할 일입니다. 멘탈이 나가네 진짜. 와 진짜 이건 멘탈이 나간다. 현재 프로파일러 여러 명이 붙어서 정신감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의 전말을 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사이코패스들이 저지르는 강력범죄 사건들이 엄청 벌어지고 있죠. 얼마 전에는 성폭행을 피해서 추락한 여성을 다시 끌고 올라와 강간 후 살해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전 이 기사 읽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미친 새끼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현장을 피하는데 그걸 다시 끌고 올라서 강간 살해를 해요. 와, 미쳤어. 그 외에도 7개월 된 자기 자식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굶겨 죽인 사건도 있죠. 굶겨 죽인 부부 사건. 심지어 그걸 숨기려고 밖에서 입을 맞췄어요. 또 나가서 술 처마시느라고 굶겨 죽인 거고. 그리고 또 괴롭힘을 피해 옥상에서 떨어져 죽은 또래 피해자의 잠바를 버젓이 입고 등장한 중학생들도 있었죠. 그 잠바조차 그 무리 중에서 가장 약한 아이한테 입혔어요. 약한 아이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이렇게 잔인합니다. 이 미친 새끼들 진짜.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인권을 보호한답시고 피해자 인권이 아닌 가해자 인권을 보호합니다. 고유정의 얼굴 공개도 경찰과 협의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도 사실상 폐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아니, 아직까지 사형제는 남아있지만 지존파 사건 이후로 실제 집행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참 영악한 동물이에요. 자신들도 죽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자신들도 그렇게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걸 당해보기 전까지 아니면 엄청 강한 간접 경험을 통해야지만 이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체포하는 경찰들 얼굴은 가리고 범죄자 얼굴은 좀 공개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요 근래까지 경찰 얼굴은 공개하고 범죄자 얼굴은 꽁꽁 가렸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요즘은 공개 기준이 좀 생겨서 흉악범들 같은 경우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정치범이나 경제사범
사람 그리고 연예인 특히 남성들은 다 공개해. 반면에 연예인이라도 여성은 또 공개를 안 한다? 공개를 하기도 했었나? 아니야. 근데 공개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 아니 이게 무슨 개논리야. 공개하려면 전부 공개해야지. 그리고 또 그래요. 우리나라 흉악범죄자들에 대한 형량도 너무 약한 것 같아. 얼마 전 PC방 살인사건에 김성수도 30년 나왔어요. 1심이요. 항소하면 더 줄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20대 중반이니까 나오면 50대란 말이죠. 요즘같이 평균 시간이 긴 시점에 그게 말이 됩니까? 죽은 피해자는 어떻게 해? 그 죽은 피해자의 유족들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나? 어떻게 되니까 인권 거리는 사람들은 맨날 가해자들 인권만 챙겨? 잘 모르겠어요 진짜 왜 그런지. 인권은 살아있는 사람만 챙기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